표기법입니다. 표기법에는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그리고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다룰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먼저 연철, 중철, 분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철, 중철, 분철은 한자어 표현이고, 우리말로는 연철을 이어적기라고 하고, 중철을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철을 끊어적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국어의 사람의 의미를 가진 단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격조사가 붙으면 표기법에 따라서 다르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어적기 연철을 보면 앞말의 종성을 뒷말의 초성에 내려 적는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앞말에 있는 종성이 미음이 있습니다. 얘를 뒷말의 초성으로 이렇게 내려서 적는 것이죠. 그럼 이어적기에 따라서 표기를 하면 사람이 라고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말에 있던 미음이 이렇게 뒤에 초성으로 이어져 넘어왔습니다. 이러한 이어적기 연철은 15, 16세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15, 16세기는 중세국어로 보는 일반적인 시기인데, 중세국어에 주로 사용됐던 일반적인 표기법이 이어적기, 연철이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중철, 거듭적기를 보면 앞말에 종성을 적고 그리고 뒷말의 초성에도 또 내려서 쓴다는 겁니다. 위에 예를 통해서 보면 사람이라고 해서 앞말의 종성의 자음을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뒷말의 초성에도 또 한 번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표기상으로 봤을 때 미음은 이렇게 두 번 적히는 거죠. 그래서 거듭적기라고 표현하고 중철은 중복되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러한 거듭적기 중철은 17, 19세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7, 19세기는 근대국어로 구분하는 시기입니다. 끊어적기 분철은 현대국어에도 사용되는 표기법인데, 앞말에 종성을 적고 뒷말의 초성에는 이응을 적는 겁니다. 자, 위에 예시를 보면 이렇게 앞말의 종성에 자음을 적고 뒷말의 초성에는 그대로 이렇게 이응으로 시작하게 쓰는 겁니다. 얘는 보면 사람과 이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죠. 그래서 끊어 적었다 해서 끊어 적기 분철이라고 표현을 하고 현대국어에 사용되는 표기법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고 볼 수 있고, 중세국어에는 연철이 사용되었고 현대국어에는 분철이 사용되었습니다. 연철과 분철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두 번을 쓴다는 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연철과 분철 사이에는 중철을 이제 혼란이라고 표현해서 혼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혼철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연철, 중철, 분철은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시를 바탕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형태 사람이라는 체온의 주격조사 이가 만났습니다. 표음주의를 먼저 보면 다른 말로 표음적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음주의, 음이라는 게 소리죠. 표가 표시한다는 거고, 소리를 중시해서 표시하는 걸 표음주의라고 합니다. 단어를 적을 때 소리를 중시하는 것. 그럼 사람이라는 체온에 이가 만나면 얘를 발음하는 그대로 적으면 사람이라고 발음을 하겠죠. 이렇게 소리 나는데도 표기하는 걸 표음주의라고 하고 표음적 원리라고 합니다. 반대로 표의주의는 여기서 의가 뜻입니다. 그래서 뜻을 중시해서 표시하는 걸 표의주의라고 하고 표적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을 중시한다 라고 나와 있고, 뜻을 중시한다는 건 단어의 기본 형태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앞서 든 예를 보면 사람이란 단어의 형태가 소리에 따라서 적으면 뒤에 있는 조사랑 합쳐져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된다면
여기에 원래 어떠한 단어가 있었는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가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용을 읽을 때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의주의는 뜻을 파악하기 쉽게 단어의 형태를 명확히 밝혀서 쓰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 형태를 밝히고 뒤에 조사 이를 이렇게 쓰면 표의주의에 따라서 적은 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우리가 앞서 했던 연철, 중철, 분철과 비교를 해보면 표음주의는 앞서 우리가 했던 연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표의주의는 분철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철, 중철, 분철은 표기법이고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는 표기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음주의는 연철과 유사하고 표의주의는 분철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해보면 여기 음소적 표기와 형태 음소적 표기란 말이 나옵니다. 음소적 표기의 설명을 보면 각 음소를 발음되는 모습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음소적 표기는 발음대로 적었기 때문에 표음주의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소적 표기는 표음주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음소란 말이 나오죠. 음소는 국어에서 자음과 모음 같은 분절 음운을 음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 음소적 표기를 보면 실제 발음보다는 형태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표기했다. 형태를 밝혀 적었다. 그럼 다르게 이해하면 뜻을 중심으로 적어서 형태를 밝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형태 음소적 표기는 표의주의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같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적었던 연철은 예로 표기하면 음소적 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분철은 형태 음소적 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그리고 얘네들이 연철, 중철, 분철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기출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물은과 바라레를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다음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거 우리가 배웠던 연철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자, 물은과 바라레를 보면 되겠죠? 물은을 보니까 현대어풀이가 물은입니다. 그럼 얘도 조사 은이 붙어서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바다에는 바다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라는 단어가 중세국어의 형태가 이렇게 사용됐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뒤에 조사에가 붙었습니다. 물음과 바다에를 보면 원래 체언의 종성을 뒤로 넘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에서 리을이 넘어갔고 바다에서도 리을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연철이 사용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통해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이어적기를 했다. 이어적기 연철이죠. 보면 현대어풀이가 거짓말을입니다. 그러면 이 중세국어 표기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거짓말의 중세국어 형태가 이렇게 있을 테고 뒤에 조사 을이 붙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기를 봤을 때 말의 리을이 뒤로 넘어갔죠. 이어적기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이야기죠. 다음 문제를 보면 봄에는 끊어적기를 하였다. 자, 근데 현대국어에 봄에 대응하잖아요. 그러면 현대국어의 봄에를 보면 봄 뒤에 조사에가 만났습니다. 그럼 얘도 봄이라는 체언이 있고 뒤에 조사가 붙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미음이 뒤로 넘어갔으니까 얘는 연철표기라고 할 수 있죠. 끊어적인 분철은 아니겠죠, 당연히. 자, 다음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니은을 보니 니은은 똑같이 아까 나왔던 봄에입니다. 얘를 보니까 체언과 조사를 구분하여 형태를 밝혀 적었다. 만약에 봄에에서 체언과 조사를 구분했다면 체언인 형태 이렇게 쓰고 조사인 형태 이렇게 구분해서 끊어 적기를 해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형태를 밝혀 적었다는 건 얘는 표의주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봄에는 끊어 적기가 아니라 이어 적기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디귿은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 자, 어근이라는 건 단어를 구성하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건 그 앞에 있는 형태를 밝혀 적었다와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어근의 원형을 밝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디귿을 보면 걸음을이고 현대어 풀이가 걸음을입니다. 그러면 중세어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걷다가 있고 뒤에 음이 만났고 뒤에 조사 을이 만났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국어와 똑같이 이해를 해보면 여기서 앞에 있는 얘는 단어의 중심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어근이라고 볼 수 있고 걷다의 걷입니다. 그리고 얘는 명사로 만들어진 접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걷과 음이 만나서 걸음이라는 단어가 됐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을은 조사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근의 원형을 밝혀서 표기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미음입니다. 미음. 어간의 받침을 어간의 종성과 어미의 초성으로 겹쳐 표기하였다. 자, 미음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에서 어간을 찾아보면 얘는 믿다가 활용해서 다양한 상하 어미가 붙고 이제 형태가 바뀐 거기 때문에 미시 어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음도 똑같이 이해를 해보면 밑 다음에 으리 이까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얘가 어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간의 받침을 어간의 종성과 어미의 초성으로 겹쳐 표기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간의 받침, 여기서는 디귿이겠죠. 이 받침을 어간의 종성에 이렇게 쓰고 어미의 초성에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여기 선택지에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근데 믿으니까라고 썼기 때문에 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간의 종성과 어미의 초성으로 겹쳐서 어간의 종성에도 적고 어미의 초성에도 쓰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거듭적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얘는 중철이라고도 부르고 근대국어에서 사용됐던 표기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10월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 1을 보면 국어의 표기법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이어적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끊어적기 그리고 마지막에 거듭적기까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기로 가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울음인데 얘를 현대어 풀이를 찾아보면 여기입니다. 울음. 그러면 울다에 음이 붙은 건데 원래가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리을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어적기에 기억을 넣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니은을 보면 여기 우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현대어 풀이에서 우소라고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옷이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얘도 이어적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디귿으로 넘어가면 미어함인데 얘를 현대어 풀이로 보니까 미어함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밑줄이 여기까지 더 있어야 좀 더 명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미어함에 있는 미음이 뒤로 넘어가지 않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끊어서 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끊어적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을, 은이라고 해당하는 리을을 보면 현대어 풀이에서 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선 일과 은이 끊어서 표기됐기 때문에 얘는 끊어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으면인데 현대어 풀이를 보니까 있으면입니다. 그러면 얘는 현대국어에 있다라는 단어가 중세에는 있다였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음연이 만난 건데 시옷이 여기 뒤에도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종성에도 쓰고 뒤에 초성에도 쓰고 얘는 거듭적기라고 볼 수 있겠죠. 거듭적기는 미음입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